하늘 말고 관심. 네. 네, 따뜻하게. 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책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 이렇게 흠뻑 빠지는 걸까? 그죠? 그리고 휴대폰이나 TV 시청을 조금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줄이고 책을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미디어라는 게 뭐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미디어잖아요. 근데 왜 꼭 그런 그 동영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상 미디어에만 애들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미디어를 사실 선생님께서 미디어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주어진 것들을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 느껴지는데 미디어를 읽는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그 매체를 좀 해석한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모님은 그런 시각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슬기롭게 이 미디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고 편하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받는데 그만큼 잃고 있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통제력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질문이 이제 너무 세 가지로 많으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미디어에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다른 매체를 좀 좋아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네, 그런 얘기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 조절이 어렵고 자꾸 빠지는 걸까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혹시 공부에 빠지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좋다고요. 공부하자.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인재가 났구나 이러면서 콘텐츠가 다른 것 뿐이지 이 시기에는 무언가가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인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른 친구에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유독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미디어인 거죠. 특히 스마트 미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스마트 미디어에 빠지는 걸까요? 즐기는 걸까요?는 안 될까요? 그러게요. 네. 요즘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 단어라는 것은 엄마들, 아빠들, 부모님들 내면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다 검열하고. 그렇죠. 검열하고. 네. 어떻게 통제하고. 통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빠진다는 거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정신 그렇죠. 못 차리고. 이 시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이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소통하고 나 오늘 이런 웹툰 봤는데 이 웹툰에 대한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즉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에 좀 쉬운 연령이에요. 지금 그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신경 쓰는 시기적인 연령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역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든 수용하려고 얘네들이 한참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까 12세 이후에는 성인의 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계속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얘네들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난 없었는데 나 어렸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면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서부터 아마 마지막까지 드리는 얘기는 아이들에 대한 좀 이해가 이 세대에 대한 좀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 세대의 언어들이,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각자가 보고 있는 세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나의 소중한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네. 정말 내가 어른으로서 결국 필요할 때 보호를 해주려면 결국에 우리 아이랑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귀찮겠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른 그 강아지 저는 키우고 있는데 그 TV 프로 중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강아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떤 모델링이 되어주느냐. 근데 사실은 그 모델링도 나쁜 모델링이든 좋은 모델링이든 경험을 해본 아이들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고 혹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모델링을 배운다면 그곳에 부모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지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사실 지하철에서도 보면요. 사실 모두가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인식하는 그 화면의 풍경이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오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공식의 그림의 세상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한테만 길 가면서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네, 길 가면서 핸드폰 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지침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빠질까 봐가 아니라 너 다칠까 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저거 아주 길에서든 그냥 어디서든 아주 스마트폰만 본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냥 아이들 좀 비유 좀 맞춰주시고. 네,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을 검열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네네. 이제 다른 그러니까 미디어 중에서도 스마트 미디어가 아니라 책을 좀 볼 수 있는 방법, 잘 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좀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책. 네, 책이 떠오르죠. 또요? 우리가 읽을 게 비단 책뿐일까요? 아니요. 네. 사실 신호등도 읽을 수 있고 네. 신문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날씨도 읽어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정보니까 네.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읽는다,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책을 읽는다, 신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영상 매체도 있고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들이 왜 책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종이책을 들고 있어야만 읽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컨텐츠든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읽어야 되고 영화도 읽어야 되고 그림도 읽어야 되고 제가 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맞다 그것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감정도 상대방의 읽어줘야 생각도 읽어야 되고, 되고 맞아요. 심지어는 분위기도 읽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5명 중에 1명이 실질적인 문맹 상태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맹 상태라는 것이 비단 글만 못 읽는 건 아니거든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못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얘네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읽을 거리들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읽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인지신경학자야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읽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삽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사용한 적 없는 아기 신발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판다는 걸 보니까 그분이 아이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나면 주려고 신발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신발을 미처 쓰지 못한 거잖아요. 쓰지 못해서
그거를 팔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떤 그래서 감정이 드세요? 되게 약간 슬플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아주 훌륭하신 아, 분이다.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이게 지금 해밍웨이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아, 맞아. 어디서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당근마켓 떠올리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뭐 이런 것들 떠올리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누군가와 그런 것들로 소통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안에 있는 얘기들이 다 맞다고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콘텐츠의 내용도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과학 관련된 영상만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죠. 아이들이 너무 잘 아는 것에서 조금씩 새로운 거 하나씩 그리고 조금 더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조금 더 그런 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거를 사실 하려면은 일단 부모님들이 마음의 여유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뭘 알아야 내가 우리 애한테 그거에 맞는 걸 또 해주고, 나도 관심이 없는데. 자세히 보고 내 아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아이에게 피드백을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건 모르면 엄마가 모르면 그건 뭐야? 라고 질문 하나 그 질문이 아이들에겐 자극이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거를 조금 얘가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가 없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자전거 원리를 자꾸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타는 것에서 역학책을 보더라고요. 자전거 역학책을.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난 몰라서 물어본 거기도 하죠. 이거는 바퀴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바람하고 이런 것들 네가 자전거 탈 때 엄마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달리기가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페달을 밟는 거랑 바람하고는 어떤 관계야? 뭐 이렇게 질문을 좀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 세계에 뭐 어떤 선수도 어떤 팀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선수는 뭘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고 공격성 할 때 어떻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아? 라고 물어보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또는 유튜브를 좋아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확장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무조건 금기시만 하게 되면 자녀하고 이제 방에 문 닫고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